굉장히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유도 만능 줄기세포 ISC 카 NK 세포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체세포에서 유도 만능 줄기 세포를 만드는 세포 리프로그래밍 기술, 유도 만능 줄기 세포에서 있는 유전자를 제거하거나 없는 유전자를 넣어주는 유전자 편집 기술, 유전자 편집된 iPSC를 NK 셀로 분화시키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또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 투자자분들께 다시 한번 요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와우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와우테일 대표이사 김태현입니다. 와우투게더는요, 투자 유치 중인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왜 투자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창업팀 외에도 열심히 유망 창업팀을 찾고 계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창업 지원 기관 여러분들의 출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와우투게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요, 우리 마루 테라피틱스의 우리 권대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마루 테라피틱스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루 테라피틱스 대표이사 권대기입니다. 마루 테라피틱스는 2021년 설립된 회사이고요. 현재 홍릉 서울 바이오허브에 입주된 기업입니다. 저희는 iPSC율의 동종 카 NK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 유도 만능 줄기세포라고 아까 IPSC라고 표현했던 그게 어떤 개념입니까? 네,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s 약자고요. 네네. 그 정자 난자가 만나서 일주일 정도 되면은 네. 배아가 형성되는데 네네. 그 안에 있는 세포랑 동일한 특징을 가진 세포입니다. 네. 인비트로에서 무한 증식이 가능하고요. 네네.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세포입니다. 네, 저희 기술을 이해하려면 일단 면역세포라고 하는 걸 일단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면역세포에 제가 알기로 T세포하고 NK세포라는 게 있는데 일단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T세포와 NK세포 모두 그 조혈 모세포로부터 분화된 세포고요. 네네. 둘 다 항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T세포는 후천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좀 더 늦게 나오면서 좀 강력한 효능을 내는 세포고요. 네네. NK세포는 따로 교육을 받지 않은 선천면역 세포이기 때문에 좀 빨리 초반에 좀 제압하는 기능을 가진 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몸에 여하튼 이상한 놈이 들어오면 암을 비롯한 뭐 이상한 놈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공격하는 세포에 T세포하고 NK세포가 있다.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T세포의 특징이 있고 NK세포의 특징이 있는데 네. 흔히 말하는 지금 면역 항암제라고 하면 카티라고 해서 네. 이게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일단 네. 카티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카티는 T세포의 카이머릭 안티젠 리셉터라고 하는 일종의 항체입니다. 네네. 항체를 달아서 네. 이제 암세포에 잘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한 업그레이드된 T세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기존에 네, 그러면은 암세포를 공격하는 거네요. 공격을 합니다. 네, 그러면 아주 잘 공격을 아주 타겟팅해서 잘하나 보죠, 걔가. 엄청나게 잘합니다. 네. 카가 붙은 거랑 안 붙은 거랑 네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그런데도 뭐 문제가 있습니까? 카티에도? 카티가 지금 환자 맞춤형이기 때문에 네네. 그 제조할 때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어떤 제조 과정을 거칩니까? 카티를 만들려면 혈액에서 T세포를 채취를 해서 자기 피해서요. 카 유전자를 도입을 하고 증식을 시켜서 다시 넣어주는 넣어주는 방법을 쓰는데요. 네네. 이 과정이 상당히 좀 고가의 과정이라서 네. 이제 회당 한 4에서 5억 원 정도 치료 비용이 듭니다. 그렇게 비싼가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는 지금 건강보험 재정으로 한 99% 정도 커버하고 환자는 약 1% 정도 이렇게 내고 있는데 네네. 지금 그런 방식으로는 좀 지속 가능하지가 않고요. 좀 다양한 암종으로 확장하기에도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새로운 개념의 치료제를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T세포의 특징이 항원을 만나면은 클론성 증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그 생명을 위협하는 부작용인 사이토카인 폭풍이나 네. 신경 독성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그것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티로 지금
좀 대부분 고형암에 대한 치료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고형암 환자가 사실은 90%고 혈액암 환자가 10%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을 저희가 좀 극복하려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흔히 말하는 뭐 3세대 항암제라고 하는 면역 항암제에 네, 네. 지금 카티라고 하는 T세포에다 칼을 붙인 애가 굉장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건 맞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치료효과가 너무 좋다고. 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피를 뽑아서 자기한테 맞게끔 뭔가 조절을 해서 다시 넣어줘야 되는 네, 건데 네. 이 제도 강령이 복잡하고 네. 비싸고 네. 그다음에 부작용이 있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세포 치료제를 지금 개발해서 제안한다 이렇게 네.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방향은 그럼 어떤 겁니까? 저희가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는 유전자 편집된 유도 만능줄기 세포율의 카 NK 세포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요소 기술이 많이 필요한데요. 네네. 대표적으로 체세포에서 유도 만능줄기 세포를 만드는 세포 리프로그래밍 기술, 네. 유도 만능줄기 세포에서 있는 유전자를 제거하거나 없는 유전자를 넣어주는 유전자 편집 기술, 네. 유전자 편집된 iPSC를 NK셀로 분화시키는 세포 분화 기술을 활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일단 타겟은 NK 세포군요. 예, NK 세포를 네. 활용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NK 세포를 변형을 해서 유전자 네, 네. 조작도 하고 뭔가 새로운 기술을 넣어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아까 T 세포하고 NK 세포가 둘 다 면역 세포가 있다고 했는데 네, 네. NK가 내추럴 킬러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계속 공격하는 애인데 네, 네. 그 공격을 더 정교하고 네. 효능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뭔가를 계속 기술을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카티의 문제점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네네. 첫 번째 고가의 문제점은 그 저희 치료제에서 그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네.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HLA 유전자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요. 네,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카티는 무조건 자기 피를 뽑아서 만들어서 자기한테 다시 넣어야 되는데 네, 네. 저희는 다른 사람 피를 뽑아서 만든 거를 나한테 넣어도 부작용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는 지금 다른 사람의 피를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체세포에서 아까. 유도 만능줄기 네네. 세포를 만들어서 네. 그걸 시작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네. 비용도 줄어든다. 네, 네, 네.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리고 두 번째 사이토카인 폭풍이나 네네. 신경독성과 같은 부작용은 네네. T세포의 고유한 특징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그 T세포는 항원을 만나면 그 클론성 증식이라는 걸 해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증식을 해가지고 그게 좀 과도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T세포의 그 사촌과 같은 NK세포는 암세포는 동일하게 공격을 하지만 그렇게 클론성 증식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작용 우려가 상당히 낮습니다. 네. 그럼 또 한 가지 더 있나요? 세 번째는 네네. 그 기존의 카티가 그 혈액암을 타겟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고형암은 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네. 저희는 지금 그 고형암이 어려운 이유가 고형암이 워낙 딱딱한 그 장벽을 구성하고 있어서 네. 그 면역 세포가 안으로 들어가기도 힘들고 네. 들어가서 살기도 힘들고 네네. 살아도 제대로 기능하기 힘든 그런 상당히 좀 어려운 환경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는 들어가기 어려운 그곳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주변에 암세포의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을 구성하는 페리사이트를 타겟하는 그래서 일종의 그 보급로를 차단해서 네.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는 네. 직접 암세포를 공격한다기보다는 암세포 주변 환경을 공략을 해서 네, 흔히 말하는 암세포한테 영양분이 공급되는 걸 막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지금은 흔히 말하는 면역 세포제라고 하는 뭐 아까 네. 카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역할은 못 하고 있는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컨셉이 되는 건가요? 예, 새로운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컨셉을 뭔가 대표님이 하시게 된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 회사는 언제 만든 회사인가요? 회사는 2021년 설립이 됐고요. 네네. 처음에 저희도 이제 유도 만능줄기 세포율의 카 치료제를 만들려고 할 때 네네. 처음에 킴리아에서 CD19을 타겟했기 때문에 네. CD19 카티를 만들고
그걸 이제 비세포 혈액암에 대해서 네. 적용을 하려고 했는데 네네. 저희가 연구 개발을 하다 보니까 비세포 혈액암 시장이 상당히 좀 포화가 돼서 네. 이제 치료제 개발을 해도 그렇게 크게 사업성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고형암 쪽으로 고형암이 언맷 니즈가 높으니까요. 네네. 고형암을 쪽으로 보다가 그 모달리티를 바꾸지 않고도 네. 이제 페리사이트에 그러니까 CD19을 발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모달리티를 바꾸지 않고도 이제 교모세포종의 페리사이트를 타겟하면은 이제 효능이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마우스 모델에서 해보니까 효능이 나타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교모세포종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회사를 창업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대표님께서는? 회사 창업 전에는 그 iPSC율의 그 치료제를 개발을 했었는데요. 네네. 그때는 감염성 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을 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감염성 치료제를 환자 맞춤형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킴리아가 출시되고 나서 네. 저희가 이제 오프 더 쉘프 그 오프 더 동종으로 그 NK 세포를 만들면 되게 좀 사업성이 높겠다 네. 이런 판단이 들어서 회사를 설립하게 됐고요. 그 당시에 감염성 치료제 만드는 기술하고 지금 그 NK 기술하고 상당히 좀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네.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킴리아라고 계속 이야기하신 게 아까 카티 네, 치료제를 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고 예. 지금 그걸 보시다가 제가 뜨니까 네. 우리도 그러면은 새로운 걸 한번 더 할 수 있겠다. 네, 근데 우리는 T 말고 NK 세포로 한번 해보자. 네, 네, 이렇게 네. 전개가 됐다고 저희가 생각하면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처음에 그러면 창업은 대표님 혼자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강경선 교수님이 주 창업자시고요. 네네. 저는 교수님 제자고 네. 공동 창업을 했습니다. 네. 창업하게 된 하여튼 계기는 여하튼 네. 뭐 딴 거가 뜨는 걸 보면서 우리도 저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네,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예, 저희가 뭐 그 대학원 시절부터 네네. iPSC 상당히 좀 오랫동안 해가지고 네. iPSC를 뭐 제작하거나 배양하거나 유전자 편집하거나 분화하는 거에 상당히 좀 익숙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술도 좀 받쳐주고 하니까 네네. 좀 가능할 것 같아서 네.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기술의 가장 뭐 근원은 iPSC였고, 네. 예, 거기에 이제 킴리아라고 하는 애가 카티라고 하는 거를 나오는 걸 보면서 네. 우리가 T는 좀 부작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네.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네. NK 세포에다가 이런 기술들을 적용하면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겠다. 네. 그리고 혈액암뿐만 아니라 고형암으로도 우리가 확장해낼 수 있겠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컨셉을 우리는 좀 생각을 바꿔보자.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이렇게 저희들이 네. 일을 하면 되겠군요.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와 같은 시도를 하는 곳이 뭐 국내외에 없습니까? 예, 미국의 페이트 세라피틱스사와 센츄리 세라피틱스사가 경쟁사입니다. 네. 두 기업 모두 그 초기 단계 임상 진행하고 있고요. 네, 거기는 임상은 들어갔군요. 예. 네. 주로 혈액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임상 들어가기 전에 뭐 전임상이 됐든 뭐 발표한 논문이 됐든 이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쪽에 뭐 결과가 나와 그래도 뭐 효과가 있다고 나왔으니까 임상 들어갔을 것 같은데. 네, 물론입니다. 저희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저희도 지금 유사한 결과를 확보를 해서요. 네네. 저희 임팩트 팩터 5점 이상 하이 임팩트 팩트 저널에 2편 출판을 했습니다. 그 논문을 저희가 냈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네. 그러면 그 효능에 대해서 이미 논문을 써서 냈군요, 저희들도. 네. 그러면은 실제로 이런 그게 나오면은 저희는 그러면은 어디에 제일 먼저 적용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 기술을 가지고 암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은 교모세포종에 대해서 뇌에 발생하는 네네. 치명적인 암인 교모세포종의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타겟을 정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네, 교모세포종은 일단 췌장암 수준으로 상당히 좀 독한 암이고요. 네네. 아직 약이 크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5년 생존율이 5% 미만이고요. 네네. 그리고 상당히 언맷 니즈가 높은 암이고,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CD19을 타겟한 NK를 개발을 했었는데, 네네. 이제 교모세포종을 구성하는 그 페리사이트에 CD19이 상당히 많이 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모달리티 변경 없이도
적용할 수 있는 암이기 때문에 네. 저희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교모세포종이라는 게 머리 뇌에 생기는 고형암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뭐 카티 같은 경우는 대부분 혈액암을 뭐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네.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고형암이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지금 치료제가 거의 없다시피 한 네. 암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우리의 어떤 도전 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하는 일이 아까 보급로를 끊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실제로 그 암의 주변을 공략을 해서 네. 개가 살지 못한 영양소를 공급을 끊어서 서서히 사멸하게 만든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저희는 뭐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할까요? 네. 교모세포종에 대한 그러면 어떻게 보면 NK 치료제 세포 치료를 만들 텐데 네, 네. 향후에 어떤 단계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그 구현을 위한 요소 기술은 네. 대부분 다 확립을 해놓은 상태고요. 예, 예. 이제 올 하반기에 투자 유치를 해서 내년도에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네. GMP 생산이나 네네. GLP 독성이나 네네. 이런 걸 한 2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네네. 이후에 임상 신청을 해서 한 3, 4년 후에는 좀 눈으로 보이는 성과인 그 임상 진입이나 네네. 뭐 기술 이전이나 뭐 또 뭐 상장 청구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은 여하튼 상당히 오랜 시간 한 5, 6년 이상은 걸리겠군요. 뭐 임상까지 들어가는 데까지는 그렇게 네.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교모세포종이라고 했는데 네. 이게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네. 이 암이 많이 걸립니까 사람들이? 뭐 치료제 시장 흔히 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야 될 것 같은데 네. 시장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시장 규모는 31.1억 달러고요. 네네. 연평균 성장률이 8.2%입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고성장 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네. 그래서 실제 걸리는 환자 수는 한 10만 명당 1명 정도고 네. 저기 5년 생존율은 5% 미만으로 상당히 좀 새로운 개념의 약물이 필요한 네. 그런 암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약 31조 넘으면 한 뭐 4조? 네. 4조 정도 되는 시장일 것 같은데 네, 예. 그러면은 지금 흔히 말하는 아까 생존율이 5% 미만이면은 네. 지금은 주로 어떤 치료 방법을 쓰는 건가요? 지금은 약이 두 개가 있거든요. 예, 예. 전통적으로 그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세포 독성 항암제가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신생혈관을 억제하는 신생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약 항체 치료제 하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신생혈관 억제제가 기존에 진단 당시에 있는 혈관은 제거를 못 해요. 네. 그 이후에 새로 생기는 혈관들은 못 만들어지게 하는데 네, 네. 있던 혈관은 못 없애요. 근데 네. 저희는 그 진단 당시에 있던 혈관까지도 없애서 좀 더 효력이 높은 베스트 인 클래스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원래 있던 혈관 딴 치료제는 좀 처음 생성됐던 거는 하여튼 처음에 발견된 건 모두 없애는데 네. 우리는 보급로를 끊어서 없앨 네. 수 있다 이렇게 네, 예, 예를 예. 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이게 아까 생존율이 5%밖에 안 되지만 네. 실제로는 뭐 인구 10만 명당 한 명이 지금 현재 걸리고 있는 거고 네, 예. 걸리더라도 금방 나와 있는 세포 치료제라든지 아까 치료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실제로 효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모세포종에 도전하는 우리 말고도 다른 곳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접근하는 곳들도 있겠네요. 예, 뭐 그 다른 방식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iPSC 유도 만능 줄기 세포로 하는 곳은 네. 저희가 지금 현재는 유일하다고 예, 예. 파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러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을 들어보면은 투자자가 보기에는 요즘 또 워낙 투자 시장이 또 어렵기도 하고 하니까 너무 오래 걸린다. 네, 그때까지 언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나 투자를 해놓고 네.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럼 저희가 그 교모세포종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더라도 저희가 단기간에 뭔가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다른 네.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수의학과 출신들이 만든 네. 그거라서 네네. 수의학 쪽에 좀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 모달리티를
개 그 암세포에 네. 이렇게 처리를 해봤더니 네네. 좀 효력이 있는 거를 좀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반려동물 항암제는 네네. 임상을 한 번만 하면 네. 품목 허가까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에 비해서 좀 확실히 좀 빨리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것도 좀 같이 진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는 아직까지 뭔가 구체적으로 실행이 계획이 잡혔다기보다는 일단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것도 이제 그 교모세포종이랑 패러렐하게 좀 같이 가가지고 네. 좀 빨리 끝까지 품목 허가까지 가는 걸로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 나중에 이게 잘 돼서 5, 6년 뒤에, 6, 네. 7년 뒤에 뭔가 정말 아까 베스트 인 클래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네. 빵 터질 수도 있는데 네. 그 전에 그러면 여하튼 우리가 뭐 기술 이전을 한다라든지 네. 뭐 하여튼 저희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금방 반려동물용 항암제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네. 뭐 어떤 방법도 있나요? 일단은 좀 품목 허가까지 가는 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네네. 그 비임상 단계에서 좀 라이센스 아웃하는 거를 네.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비임상 단계 일반적으로 보면 비임상 좀 말미 임상 신청 직전 네네. 그때 좀 많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빠르면 한 3년 네. 정도 이내에 좀 라이센스 아웃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네. 그 국내 그 CGT 라이센스 아웃된 거를 좀 참고를 해보면은 네네. 그 전체 딜 규모가 한 최소한 5천억 원 이상 네. 된 걸로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마 교모세포종에 대한 어떤 그 치료제를 뭔가 개발 중이거나 찾고 있거나 하는 뭐 빅파마들이 우리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예. 그러면 저희가 교모세포종 외에도 또 중간에 다른 암종을 추가 더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곳들이 있습니까? 저희 그 플랫폼이 플랫폼 세포거든요. 네, 예. 거기서 이렇게 7개 유전자를 편집한 플랫폼 세포인데요. 거기서 카 유전자만 다른 걸로 바꿔주면 바로 다른 암종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아직 좀 공개 전이긴 한데요. 네네.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예. 게 있다. 예. 그러면 뭐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예를 예. 들어서 뭐 투자자분들과 굉장히 미팅을 가지면은 네. 뭐 저희의 계획을 또 이야기할 수 있겠군요.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관심 있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인터뷰를 보시고 직접 만나서 오늘 사실은 제가 했던 역대 인터뷰 중에 탑3에 들어도 굉장히 어려운 인터뷰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내용도 굉장히 어렵지만 또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모든 내용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다가 나중에 연락 주시면 대표님과 직접 오프라인에서 만나 뵙고 또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까 공동 창업하게 된 뭐 사연 네. 스토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었는데 네. 팀 구성은 어떻게 또 되어 있을지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예, 팀 구성은 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 강경선 교수님이 창업자시고요. 네네. 기술 고문을 또 맡고 계시고 네. 제가 대표이사와 그 연구소장 겸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작년 말까지 제가 연구소장이었는데 네. 올해부터 겸직을 하게 됐고요. 네네. 그리고 저기 연구원 2명하고 그 연구 행정 1명, 네. 행정직원 1명에서 총 5명으로 구성된 연구팀입니다. 네. 현재 5명으로 구성되어 예,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뭐 지금 투자를 비롯해서 그동안의 어떤 우리 팀의 성과 네. 그동안 2021년이니까 지금 한 4년쯤 되신 것 같은데 예, 예. 그동안에 어떤 성과들이 있었습니까? 이제 2021년도에 창업을 했고 시드 투자하고 SI 투자를 받았고요. 네네. 그걸 기반으로 이 치료제를 구현하기 위한 세포 리프로그래밍, 네. 유전자 편집, 세포 분화 관련해서 요소 기술을 세팅을 했습니다. 네네. 그 세팅 과정 중에 발생한 기술로 특허 출원을 한 10여 건 했고요. 네네. 그래서 일부는 또 등록까지 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임팩트 팩터 5점 이상 저널에 2편 논문 출판했고 네네. 또 서울시 과기부, 중기부에서 iPSC 관련 치료제로 정부 연구비도 수주를 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투자도 이미 받으셨군요. 네, 예. 투자 받아서 지금 쭉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임상도 가야 되고 하면은 또 네. 큰 돈이 들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이 방송에 나오신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받겠다라고 선언하신 거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향후에 어떤 계획에 뭐 얼마나 언제쯤에 투자를 받을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건가요? 저희는 이제 올 하반기에 이제 80억 원
시리즈 A 투자를 받아서 네네. 그걸 가지고 이후 3년간 네. 그 교모세포종과 아까 말씀드렸던 반려동물 항암제 네. 그 두 가지 파이프라인을 임상 단계까지 진입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80억이 충분하세요? 네. 되게 돈이 더 많이 든다고 대부분 다 많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 반려동물 항암제하고 그 교모세포종은 모달리티는 동일한 거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하나로 치면 되고요. 네네. 그 GLP 독성은 투여 경로가 좀 달라서 네. 별도로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최대한 아껴서 거기에 맞춰서 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하여튼 지금 투자를 받으면은 한 향후 3년 동안 임상까지 네. 하는데 충분하다. 예. 그런 마음으로 일단 80억 정도를 네. 레이징을 하고 있다. 네.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하게 된 계기가 네. 또 서울 바이오허브에 또 입주를 하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네, 만나서 네.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네. 서울 바이오허브에 언제 입주하셨습니까? 올 2월 달에 입주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얼마 되지는 않으셨군요. 네, 반년 됐습니다. 네, 반년 그래도 반년 있으시면서 어떤 도움을 많이 받으셨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제가 작년 10월에 그 서울 바이오허브 입주 공고를 보고 네네. 한번 견학을 처음 왔었는데 네. 첫눈에 좀 너무 좋아가지고 네. 열심히 준비해서 입주를 하게 됐고요. 네네. 근데 지금 입주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주변에 그 인프라가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주변에 국내 굴지의 키스트, 뭐 카이스트 고등과학원 네네. 이런 게 있고 상당히 좀 아카데믹한 환경이 저하고도 되게 좀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허브에서 자체적으로 저희 그 투자 관련해서 그 허브 IR 데이 이런 거를 좀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장 최근에 그 거기 지원을 해가지고 그 저희 IR 덱을 그 전문가분들이 좀 무료로 이렇게 수정도 해주시고요. 네. 또 데모데이에서 여러 VC 분들 모시고 발표도 했었고요. 네네. 또 이후에 후속 미팅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느끼기에는 그 허브의 그 지원부서 분들께서 네. 너무 진심으로 좀 도와주시려고 하는 게 느껴져서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표님의 그 이야기가 정말 진심이 느껴집니다. 네, 지금. 네. 그래서 지금 하여튼 바이오허브에서 많은 도움을 6개월밖에 안 됐지만 생각보다 많은 도움, 진짜 많이 도움을 받으신 것 같고 도움이 되신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거의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 됐거든요. 네. 야, 이 어려운 인터뷰를 이제 드디어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 됐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그 투자자분들이 아마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뭐 카티에 대해서는 뭐 내용은 잘 모르지만 많이 들어보실 것 같은데 NK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잘 많이 못 들어봤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또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투자자분들께 다시 한번 요약을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항체 치료제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곧 세포 유전자 치료제도의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카티 치료제인 킴리아가 출시되기 전에도 항체 치료제인 CD19 안티바디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세포 치료제인 킴리아가 블록버스터가 됐습니다. 세포 치료제는 항체보다 효능 면에서 우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베니핏을 얻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요. 저희 마루테라피틱스가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초기 기술을 많이 셋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마루테라피틱스의 성견지명을 가지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향후에 큰 보상이 뒤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또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항암 면역 세포 치료제가 많은 환자에게 사용이 되려면 지금의 현자 맞춤형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이 개발이 된다면 향후에 국가의 그 국민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도 일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마루테라피틱스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어렵죠. 예, 뭐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여튼 면역 항암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면역 항암제에 대한 이야기고 면역 항암제라고 하는 카티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들 놀랐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또 발견된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요. 여하튼 뭔가
유전자를 잘 편집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지금 현재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NK 세포 치료제를 가지고 도전을 하고 있는 우리 마루 테라퓨틱스입니다. 아마 제가 최근에 여러 군데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 한국 바이오 기업에 대한 관심이 해외에서 굉장히 뜨겁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아마 그 중에 또 한 분이 한 팀이 될 수 있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늘도 많이 들었는데 아까 마지막에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기술로 새로운 항암제를 만들어서 지금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우리를 기여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관심 있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꼭 한번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